고단독주택을 갖고 신축이나 뭐 리모델링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그 20억이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그 7, 8년 사이에? 40억? 거의 한 50억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질문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이번에 건물주 세미나 일요일날 강의도 해주셨었는데 거기에서 주된 좀 내용이 혹시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건물주는 되고 싶지만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방법론적인 게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돈 없으면 건물주 못해요. 아니, 돈이 있어야 건물을 사죠. 돈 없는데 어떻게 건물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 진입장벽이 이제 확 크게 느껴져서 많이 사지를 못하기는 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으면은 이거를 좀 쪼개서 사는 것도 한번 방법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누구는 이제 뭐 공동 명의로 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건물을 갖다가 이제 여러 명의 명의로 해서 그 지분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내가 건물을 주가 되겠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건물을 사서 팔아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이건 공동 투자의 개념으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는 영속적으로 오래가는 건물주, 하나는 투자지만 일시적인 건물주를 노려볼 수는 있겠죠. 사람이 공동으로 모이게 되면 팔 때라든지 갑자기 뭔가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그게 이해관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딱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이제 사는 것부터 같이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파는 것도 정확하게 계약서에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살 때 마음과 팔 때 마음이 달라져요.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할 때 판다. 근데 이게 원할 때가 여러 명이 원하는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팔기를 원하고 누구는 팔기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에 우리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몇 % 이상 올랐다. 그럴 때는 판다. 이런 거를 정확히 명시해 두면은 판매가 쉬워져요. 그럼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의거해서 팔기 싫은 사람도 무조건 팔아야 돼요. 처음에 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나 진짜 안 팔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나 진짜 팔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서에 쓰고 들어갔지만 서로 이제 뭐 이해도 해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을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는 이런 작업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계약서에 넣어야 돼요. 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하다. 아니면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합의가 되었을 시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목표한 그 목표 금액에서 매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약서는 작성 가능해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수익률이 몇 프로 일어날 때까지는 예를 들어 팔지 않는다라고 일단 계약서는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구성원 전원이 우리 이거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계약서를 갖다가 다시 작성하는 거죠, 이제. 아니면 단서 조항으로 구성원의 몇 분의 몇만 돼도 이걸 갖다가 다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볼 수도 있겠죠. 공동으로 뭔가 했었을 때 보면 뭐 아파트나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건물에는 유독 그렇게 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비싸잖아요. 건물은 금액이 크니까 혼자서 들어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 11억, 12억 뭐 왔다 갔다 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대출이 뭐 한 그래 5, 60%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한 4, 5억 정도 선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건물은요, 건물의 평균가로 해서 그 지역에서 산다 그러면은 서울권 내에서 못 있어도 7, 8억 정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투자금에서부터 벌써 2배 차이가 나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는 수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건물은 아파트 수량 대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도 부족하고 물건이 나왔을 때 먼저 사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금액이 너무 세니까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또 없으면 없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공동 투자를 했을 때 그 건물을 갖고 새로운 재테크 기회를 삼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 시드가 한 4, 5억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아파트 하나를 하는 것과 2, 3억 정도의 그런 걸 좀 배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동 투자에 건물로 접근했었을 때 건물 쪽이 좀 더 유리할까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바꿔서, 만약에 우리 매니저님이 그렇게 한 4, 5억이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사실 건가요? 아니면 공동 투자에다가 투자를 하실 건가요? 저는 건물 할 것 같아요. 왜요? 요즘 사실 좀 이제 뭐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건물도 가격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돈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7년, 8년 정도 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7억 왔다 갔다 정도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출을 갖다가 한 절반 정도 받는다 그러면 한 3, 4억이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3, 4억 정도 갖고 용산에다가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비켜주시나요, 그게? 지금 상식으로서는 말이 안 되죠. 대신 좋은 건물은 아니에요. 빨간색에 정말 엄청나게 후락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한 5억, 7억 선 사이에 있는 그 금액대가 아까 얘기했던 평균가로 친다면 10에서 12억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은 그래도 한 6억, 뭐 7억 이렇게 올랐으니까 좋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건물 당시 3, 4억 정도 갖고 대출을 일으켜서 산다 그러면 당시 한 20억, 30억 정도 선까지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20억에서 3억 정도면은 대출을 갖다가 한 80에서 85% 정도 받으면 그 정도 단독주택 이런 거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단독주택을 갖고 신축이나 뭐 리모델링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그 20억이 지금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그 7, 8년 사이에? 40억? 거의 한 50억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억에서 50억이 됐으면 얼마 올랐죠? 30억? 30억. 아까 아파트는 얼마 올랐다 그랬죠? 5, 6억? 5, 6억? 이 차이예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뭐 3, 4억 정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는 3, 4억밖에 안 되고 왜 작은 단독주택, 꼬마 빌딩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명확해요.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를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아파트 이 한 동을 다 가는 게 아니라 요만한 집 하나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 한 동에 100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아파트가 세워진 땅을 갖다가 막 쪼개는 거예요. 그 100등분해서 거기에 한 부분이 내 땅이에요. 근데 단독주택은 이만한 널찍한 곳이 다 내 땅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받쳐줘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시지가. 명확하죠? 땅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비싼 강남이라든지 그 부동산의 금액을 산출을 할 때 토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비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개를 했을 때 토지가가 훨씬 세요. 근데 그게 좋은 사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요걸 똑같이 그대로 옮겨. 예를 들어 마포로 옮겼어. 그럼 금액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건물은 똑같은데 왜 그러냐는 거죠. 땅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과거 시대에도 땅 때문에 전쟁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가 그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지금 저희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에서도 강의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많이 듣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셨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